안녕하세요. 한평행복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일대기를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네요. 제 일대기는 0세에서 50세까지 제가 워낙 좀 인생이 소설 같아서 소설처럼 태어난 인생이라서 제가 재미삼아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거든요. 저는 고향이 어디냐면 경남 함양 안이라는 곳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교북리라는 곳에서 태어났거든요. 저는 태어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애를 하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해가지고 애가 요즘은 되게 소중한 애들이라서 축복받아서 태어난 애들이지만 저희 때는 축복을 받지 못해서 태어난 애들도 많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거든요. 저는 어떻게 태어났냐면 저희 집에 엄마가 팔남매인데 우리 어머니는 계속 딸만 내리 한 5명 놓다가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1월달에서 3월달까지 얼음을 깨고 산신한테 빌어서 낳는 사람이 저희 큰오빠랑 작은오빠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5대 독자라서 엄마는 정말 산신께 지극정성으로 얼음을 깨서 모욕을 해서 빌었기 때문에 산신께서 애를 주신 것 같아요. 남자애 2명을. 그리고 엄마가 나이가 42이 되어서 저를 임신을 하니까 큰언니가 결혼을 좀 많이 일찍 했거든요. 그래서 큰언니는 19에 첫애를 임신을 하고 저희 엄마는 나이 42에 저를 임신해가지고 이제 한 동네에 살았는데, 걸어서 우리 집과 큰언니 집이 걸어서 5분 거리인데 엄마가 한 동네에서 같이 배가 불러서 너무 창피스럽다고 네가 애를 뗄래 내가 애를 뗄까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큰언니는 엄마 나는 첫애고 너무 소중하니까 애를 못 떼니까 엄마가 떼라고 말해가지고 엄마가 두 말 없이 알았다, 내가 그러면 애를 떼도록 할게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애 때는 한약을 드시고 그리고 독초도 드시고 할미꽃이 또 독초라서 그것도 드시고 그리고 양잿물도 마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막 한꺼번에 다 마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배에 있는 애를 떼야 되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떼굴떼굴떼굴 구르면 애가 떨어질 것 같아서 핏덩어리가 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떼굴떼굴 굴러서 힘을 줬대요. 그러니까 정말 뱃속에 있는 핏덩어리가 몸 밖으로 다 나와가지고 이제 이제 애를 뗐구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집에 오셨는데 어머니 배가 조금 불러 있다가 이제 혹이 안 만져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애기 집이 이제 다 이제 나갔구나 싶어갖고 안심을 하고 한 2달을 지냈는데 갑자기 또 배가 불러오더래요. 제가 그래가지고 엄마가 야는 아무리 죽여도 뱃속에서 살아남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애를 낳자 싶어가지고 엄마가 애를 낳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정상으로 낳는 이유는 엄마가 이제 독초하고 독한 한약하고 먹고 이러니까 많이 토하셨다 하더라고요. 토하시니까 그 독초가 이제 제 몸에 좀 덜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또 뱃속에서 제가 너무 발을 많이 차가지고 아들인 줄 알고 우리 아버지한테 또 아무래도 아들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발을 너무 많이 찬다, 느낌이 아들 같다 해가지고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저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태어나니까 딸이라 가지고 낳자마자 아버지가 화가 나셔가지고
저를 이불에 돌돌돌 말아서, 그날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인데 저희 집 앞이 다 흐르는 강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필요 없다고 그냥 강물에 던지셨어요, 저를. 다른 필요 없으니까 그냥 버리자 이래 가지고 버렸는데, 제 엄마가 울면서 뒤에 살못이 따라가다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저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다시 건져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버지랑 엄마랑 대판 싸우셨는데, 싸워도 뭐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엄마를 좁혀는 스타일이라서 엄마가 많이 맞으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울면서 저를 키우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고비를 2번 넘겼네요. 뱃속에서부터 한 번 죽을 뻔했고, 나오자마자 물에 떠내려가서 한 번 죽을 뻔했고. 동네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놀리는 게, 네가 물에 떠내려갔으면 서울 사람 부잣집에 가서 살았을 텐데 엄마가 건지 오는 바람에 아빠가 노름도 하고 바람도 피우고 술도 많이 드시고, 술 드시면 엄마를 일방적으로 때리셨고, 이제 그런 환경에 네가 안 살았을 텐데 엄마가 괜히 너를 건져와가지고 네가 그런 환경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엄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시고, 아빠가 5살 때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랑은 이제 막내라고 항상 아버지가 너뚱이다 보니까 술 안 드셨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 술 드셨을 때는 완전히 폭군 이렇게 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안 드셨을 때는 저를 너무 이뻐하셔서 물고 빨고 막 하다가, 아유, 시집가기 전까지는 내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막둥이 시집가기 전까지 내가 살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되게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는 너무너무 착한 사람. 제가 어린 나이인데도 엄마가 너무너무 착해서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착하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 술도 많이 드시고 바람도 많이 피시고, 술 드시고 와가지고 전쟁처럼 엄마도 많이 때리시고. 근데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4살이었는데 아빠가 또 이렇게 술을 드시고 와가지고 엄마를 막 때리려고 하면, 저희 집이 향교다 보니까 집이 굉장히 방이 많았어요. 이제 향교 손님들을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언니 2명은 이제 밖에서, 이제 큰 언니는 시집을 갔고, 둘째 언니, 셋째 언니는 대구에서 돈을 버셨고, 나머지 이제 한 4명은, 5명이죠. 우리가 가족이 많이 좀 헷갈렸네요. 3명은 없고, 우리가 팔남매가 5명은 이제 5명 중에 저는 4살이었고, 나머지 언니 오빠들은 향교에 다 숨는 게 방마다.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저는 나의 나이가 4살이지만 아빠가 워낙 저를 너무 이뻐하는 걸 아니까 엄마를 때리면 저는 가로막아요, 아버지한테. 아빠 엄마 때리지 말라면서, 내가 나이가 4살밖에 안 됐지만 엄마를 때리지 말라고 다른 가족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용감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기억이 나요. 가끔씩 기억나는데, 이 기억을 이제 언니들이 이제 모이면 항상 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막내가 어릴 때 엄마 못되게 가로막아가지고 아빠한테 맞기도 많이 맞았고, 그리고 이제 아빠가 술이 덜 취했을 때는 막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이뻐갖고 막 쭉쭉쭉 빨고 막 익하는데, 이제 아빠가 술이 많이 취했을 때는 엄마 때리지 말라고
엄마 맞는데 중간에 서가지고 내가 두 팔을 벌리고 있으면 막 화가 나서 저를 갖고 확 이렇게 집어 던지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향교를 하다 보니까 아빠가 그걸 많이 하셨어요. 화단을 잘 가꾸셨거든요. 화단이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그래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하늘 위로 쭉 올라가다 툭 떨어지고 코에서 코뼈가 주르륵 났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 4살이지만 그 기억이 나요. 그래 그게 아빠가 화가 많이 났는데 이제 엄마를 때린다고 못 때리게 하니까 이제 술이 많이 채니까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게 또 이렇게 세면 바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꽃밭에 떨어지는 바람에 좀 많이 안 다쳤거든. 만약에 진짜 세면 바닥에 떨어졌으면 그 4살짜리 뇌경색이 아니라 뭐 장애인이 됐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또 그게 또 좋은 운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아빠가 깨고 나면 내가 우리 막둥이를 갖다가 던졌다고 또 미안해서 막 뽀뽀해주고 우리 동네에 또 전빵이 있어가지고 슈퍼마켓 지금은 이제 슈퍼마켓이지만 그때는 전빵이라고 말했거든요. 전빵에 가서 또 과자 사주고 사탕 사주고 그게 일상이었어요. 하루 루틴 돌아가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또 이제 내 나이 한 5살 때 엄마 보고 그날 그것도 아직도 안 잊혀져요. 그때 내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날도 또 아빠가 술이 차가지고 오신 거예요. 엄마를 또 개패듯이 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이렇게 살지 말고 나이가 5살밖에 안 됐지만 엄마 이렇게 살지 말고 그냥 도망가서 살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빠한테 맨날 맞지 말고 도망을 가라고 말하니까 저희 엄마께서 너 때문에 내가 도망을 못 간다. 네가 너무 어려서 내가 도망을 가면 니를 봐줄 사람이 없잖아 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울면서. 그리고 밤에 또 이렇게 술을 드시고 오면 엄마가 저를 업고 동네에 이제 다른 집들에 막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나는 게 그때가 또 내 나이가 한 5살쯤 됐는데 남의 집 이불 밑에 숨어 있었거든요. 동네에 아버지가 우리를 막 찾아다니 막 때리려고 엄마를 때리려고 찾으러 다니니까 그래서 이불 밑에 숨어 있었는데 그 집에를 이제 온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문을 탁 열면서 이 집에 옥자 숨은 거 안다. 우리 큰언니 이름이 옥자거든요. 이 집에 옥자 숨은 거 안다. 빨리 나오라 캐라 감시 이래가지고 이 집에 우리 안 왔다 이랬는데 우리가 이불 속에 숨어 있었는데 아빠가 이불을 확 걷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 요강단지 아시? 옛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요강단지가 뭔지. 그 요강단지 소변이 있었는데 그걸 갖고 집어 던진 거예요. 우리한테. 그것도 아직 기억이 나거든요. 나이가 5살이지만. 그래서 정말 나는 엄마 보고 도망을 가라. 맨날 아빠한테 이렇게 맞지 말고. 근데 엄마가 그 책임을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또 엄마가 도망가면 저는 불안해하고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항상 저를 지켜준다고 도망을 안 갔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술만 안 드시면 또 그렇게 한없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남들한테도 잘하고 엄마한테도 잘하고. 근데 그놈은 술이 원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태어났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이제 제가 사무실에 한 17년을 근무를 하면서 항상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무실도 이제 너무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막 지겹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데 무엇을 해야지 뭐 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이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뱃속에서부터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뭔가가 태어났으면 사명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명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무실을 그만두고 생각해냈는 게 봉사라도 좀 하자 싶어서 대구에 보면 팔달교가 있거든요. 팔달교 다리 밑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그 이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그 자전거 도로는 서울까지도 가고 부산까지도 가는 그런 자전거 도로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으면 서울에서 왔는 손님,
부산에서 왔는 손님들을 10년 동안 되게 많이 봐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마른 사람 자전거 타시다가 그리고 커피가 드시고 싶은 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커피를 10년 전에 이제 돈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공짜로 다 드렸거든요. 그리고 특히 중학생, 초등학생 애들이 돈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지나가면 목이 마르다 하면서 무조건 다 오거든요, 저한테. 그럼 전부 다 무료로 물도 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저는 투잡을 하고 있는데 다리 밑에서 주말에는 거기서 커피를 팔고, 그리고 다른 날은 서문시장에서 또 다른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가지고 뭔가가 내가 좋은 일을 하라고 태어난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을 하지, 이렇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팔다교 다리 밑에서 제가 진짜 태어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는 사건이 한 3가지 정도 있거든요. 거기서 자살하려고 왔는 사람 5분을 제가 설득해가지고 지금은 정말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혈당이 떨어져가지고 쓰러지셨는데 그분을 제가 음료수를 드려가지고 살아가지고 제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돈을 1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100만 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안 주셔도 된다라고 말하니까 그분께서 저처럼 이렇게 저혈당이 와서 쓰러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지 말고 이 돈으로 그 사람들한테 음료를 제공해 주시라고, 그분이 이제 맨날 마라톤을 하시는 분인데 정장을 차리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100만 원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나눠주는 게 되게 많게 되었고, 그게 저보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답니다. 지나가시다가 항상 인사를 하시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정말 이게 팔다교 다리 밑에서 내가 일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리고 또 자살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한 5년 전에. 근데 그분이 다리 밑으로 떨어지셨는데 아무도 없을 때 밤 11시에 떨어지셔가지고 이제 물은 깊진 않아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신고해가지고 이제 그 경찰들이 와서 국가수에서 와서 이 사람 지문도 검사하고 누군지 이제 다 알아내고 하시더라고요. 했는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제 시체를 덮어놨다고 생각하고 시체 있는 쪽으로 그냥 일 때문에 고개를 돌렸는데 그 시체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저하고.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나는 국가수에서 시체를 천으로 덮어놓은 줄 알았더니 살짝 덮긴 덮었는데 이게 얼굴 부분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날아간 거예요, 천이.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그 사람이 자꾸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막 무섭기도 무섭고. 그래가지고 우리 단골 손님께서 내가 제일 처음에 신고자니까 이제 더 이상 제 꿈에 나타나지 말고 좋은 데로 가세요 하면서 막걸리를 부어주라 하더라고요. 그분 시체에 누워있었던 자리를. 그래서 제가 막걸리가 없는데 이러니까 그럼 커피라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신기한 게 커피를 이제 부어드리면서 제가 처음 신고자고 그리고 좋은 데 가시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다음부터 신기하게 그분이 꿈에서 안 나타났어요. 그래 괴롭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유에서 내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태어나가지고 차라리 사람으로 안 태어나고 다음 생에는 철새로 태어나서 온 세계를 그냥 날아다니면서 여행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정말 고민이 너무 많고 힘들고 생각도 많고, 동물들은 그 정도로 생각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살 텐데, 그리고 단순하게 사는 방법 해가지고 책도 진짜 5년 동안 열심히 읽었는데 예민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기를
너무 약하게 태어났는데 주위 환경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강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힘든 험한 시련 힘든 일들을 긍정적인 마인드가 너무 강해가지고 좀 많이 극복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에피소드를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우리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이야기들이다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 이야기를 하면 우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유튜브에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재밌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축복받으면서 태어나는 애기들이 많은데요, 우리 시절에 75년도에는 힘든 시기를 살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와 같은 환경에 태어났는 사람들이 드물게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인간을 태어났으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첫 영상에 저의 일대기를 이야기한다고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뱃속에서 영세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제가 0세에서 50세까지, 그리고 제가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살고 싶은 나이는 딱 80세까지는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80세까지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사고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제가 살 수 있는 그게 한 80세까지는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부모님이 물려준 유전자 병이 있어서 지금 아침에 15개, 저녁에 15개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너무 건강하고 너무 해맑게 보여서 고민도 없어 보인다고 말하고, 그리고 저는 성공했는 케이스가 뭐냐면 저보고 부잣집에서 너무 행복하게 컸는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이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놀라시고 소설 같은 이야기더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정말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제 인생 재밌는 거를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게요. 오늘은 날씨가 가을 날씨라 가지고 비도 올 것, 저녁에 비가 오려고 하니까 바람이 막 부네요. 오늘 영상 중에 최고로 많이 길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일대기를 재미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한평 행복이었습니다.